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를 보내왔는데 이번 주도 또 새롭게 힘차게 출발해 봐야겠네요. 지난주에 워낙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서 이번 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이슈가 많은데요. 어떠한 이슈 고려해 보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그럼 어떤 이슈들 복기를 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시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덕분에 주 초반에 보였던 커다란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3대 지수 금요일장에는 모두 강보합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텐데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첫 거래일이었는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뉴욕장이 일제히 폭락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업다운 흐름을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주 후반으로 와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은 지켜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금요일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M7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엔비디아만이 그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날 시장이 오를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이 3.8%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최근 실적 악화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다음 달 예정되어 있던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을 내년까지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주가는 3.8% 밀려나면서 결국에는 다시금 $20 선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연초 대비해서는 61%나 주가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클리컬 섹터로 가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0.6% 가까운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소식에 올랐는데요. 7월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4만 6천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47%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날장에서는 RBC 캐피털이 매수 레이팅과 함께 목표가 $224를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1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서의 이런 이 매출 증가세가 과연 연속성을 띠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지수입니다. 다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이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이날장에서는 정확하게 $200 선을 터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M7 종목들이 이렇게 대다수 올랐는데 최근 서학 개미들 지난주에 대거 매도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약 4천억 원의 미국 주식을 순 매도했는데요.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M7에 집중되어 있었고 단 한 종목도 순 매수를 한 종목은 없었다. 이런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엔비디아, 그 다음이 애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그리고 AI 거품론에 이러한 흐름이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빅테크 투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점인데요. 이어지는 코너들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해답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소 트럭 업체죠. 니콜라도 확인해 볼 텐데 실적 호재로 올랐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04% 급증하면서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업황 전체가 좀 약화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좋은 실적을 내놨다 보니까 니콜라의 수소 트럭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강력하구나 이 사실이 좀 증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2%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8.4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릴리가 환한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5.5%의 급등세, 전일 나왔던 실적에서 비만 치료제 매출이 급증했음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주가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업종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1% 상승으로 주간 흐름을 주도해 갔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원유 가격이 주간 단위로 4% 급등한 영향이었습니다. 침체 공포가 누그러지고 이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예견되고 있죠.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엑선모빌의 경우에는 0.8%의 오름세였고요. 금요일장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1%대 상승하면서 이날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어닝 시즌 현황을 좀 점검해 보자면 S&P 500, 이 지도에 보이는 대기업들 가운데 91%가 실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8%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전하면서 나름대로 양호한 어닝 시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홈디포, 월마트,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또다시 힌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TSMC의 7월 실적 결과가 전해졌죠. 그야말로 AI의 수요가 지속됐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실적 성적표였습니다. 7월 매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44.7% 급증세를 기록했고요. 올해 누적 매출 성장률은 이제 30%에 이르게 됐습니다. TSMC의 주가는 1.56%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는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업체죠. 마이크로칩이 아니라 팔란티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발표했는데 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고급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틀째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 현재 YTD 흐름을 점검해 보자면 75%의 급등세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엘프뷰티입니다. 1분기 실적 거기다가 2분기 가이던스까지 사실 괜찮았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려 잡았는데 문제는 이 가이던스의 상단이 월가 컨센서스에 겨우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성장세가 조금 주춤한 것 아니냐라는 실망감과 함께 주가는 4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됐고요. 14.43% 급락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업인 네이버 웹툰입니다. 2분기 매출이 기대를 밑돌았고 IPO에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원화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마저 컨센서스를 밑돌자 이날 하루 동안 주가는 38%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정말 너무나 강력한 변동성의 한 주간을 보냈죠. 하루 만에 S&P 500 지수가 3%대 낙폭을 보이기도 하고 이내 2%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이 한 주에 담겨져 있어서 너무 변동성이 심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의 날 중 하나였다라고 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주말에 가면 갈수록 상승세로 전환은 해줬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 장세에서 오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주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어떤 이슈를 체크하면 좋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흐름은 어땠는지 다가오는 주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3%대 낙폭을 보이며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에 월가의 공포지수다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65선까지 튀어오르며 코로나19 발발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갈수록 뉴욕 증시 회복세를 보이며 흐름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NKD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고 다가오는 시장에서는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너무 큰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이어서 어떻게 시장을 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슈들부터 잠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블랙 먼데이다라고 불리우는 5일을 보낸 이유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강력했습니다. 이 노동지표 실업률이 좀 가득 올라가면서 노동시장이 너무 냉각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좀 긴장하게 만들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갈수록 일부 경제 지표들이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안도를 시켜주기도 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기도 했고요. 서비스업 지표에 따르면 시장이 그리 긴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암시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가득 올라갔다가 좀 괜찮다라고 완화도 시켜주는 한 주였는데 이러한 이슈들 안에서 저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JP모건 측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50에서 60%가량밖에 소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의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암시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난 1990년대 이후에 3차례가량 청산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청산이 이어질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BOJ에서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안도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은 가득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본의 9월 20일 금융정책회의에서 어떠한 신호를 나오게 될지 이날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일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날을 전후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또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이 엔화 절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핵심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금리에 관련된 이슈,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좀 키로 잡으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 안에서는 물가지표,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지난주에 중국이 먼저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소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지면서 수요가 좀 나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놔도 된다라고 해석할 만한 지표가 나온 상황인데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 CPI와 PPI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14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 공개가 되니까 해당 지표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지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실적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지난주 글로벌 시장 안에서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의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AI 시장이 아주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SMC가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실적 관련된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인 TSMC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칩 수요 강세에 힘입어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7월 매출액은 하나로 약 10조 8,15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7% 상승, 전월 대비 23.6% 증가한 수준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1조 5,231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칩 제조업체로 꼽히고 있는 TSMC, 이렇게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의 흐름을 공개하니까 지금 AI 상황 좋은 게 아니냐라고 AI 수요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AI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이 애플 아이폰의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업체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모바일 시장 전체 수요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예상보다 수요도 너무 좋게 늘었고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AI 시장 기술 자체에 대한 잠재력이 우구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수요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 AI 기술뿐만 아니라 AI 시장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칩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TSMC는 이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3나노와 5나노 중심으로 최대 가격을 8%가량 인상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건데요.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해당 계획은 이 주변 상황, 이 다른 글로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매출을 좀 탄탄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매출 총 이익률을 53%가량으로 유지할 것이다. 어떠한 흐름이 있더라도 우리 TSMC의 매출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상황이어서 3분기 매출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TSMC의 2분기 실적을 미루어 보았을 때 AI 칩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듯한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요는 탄탄한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시사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TSMC가 코어스 첨단 반도체 패킹 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 올해 말까지 2배가량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도 공개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요에 공급까지 탄탄히 받쳐준다면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가 좀 완전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일부 기업들에서 이 상향 조정,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최종 이 평균 목표 주가가 144달러가량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다, 변동성이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AI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태양광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년째 명목을 이어오던 태양광 기업 선파워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년간 파산한 태양광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태양광 발전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연이어서 기업들이 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파워는 처음은 아니지만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어서 우려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설치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목하실 부분, 아무래도 태양광 에너지 섹터에서는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2023년까지 강력하게 이어오던 보조금이 최근에 0에서 10%가량으로 폐지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 보조금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매연 확장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좀 흔들리는 경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이렇게 선파워를 필두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추세라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요도 둔화할 것이고 미국 전역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용량은 14%가량 감소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0%가량 너무 큰 폭으로 흔들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태양광 섹터에서 보조금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더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대선판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100일 아래로, D100 아래로 깨진 상황인데 이 에너지 섹터, 특히나 이 태양광 섹터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7월 27일을 기점으로 주요 요충지다라고 꼽히던 지역에서도 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직 확실한 판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변동성 측면에서 특히나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될 에너지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섹터가 수혜주가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대선 변동성에는 기후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해리스와 트럼프 극명하게 갈린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IRA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유지하려는 민주당 후보 그리고 전통 에너지로 복귀하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물론 보조금이 크게 줄 것이다. IRA가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태양광 패널의 관세를 강화시킬 것이어서 그래서 국내 우리 한국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적인 방향도 있어서요. 그 큰 흐름과 함께 이 해당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양광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지 않고 원자력과 전력은 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 가격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금은 재차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가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 지수 0.6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10년물 국채금리 0.057% 하락하면서 국채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반등하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은 누그러들고 있다라는 점이 지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여기까지 글로벌 비트 시간이었습니다.